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요즘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온대요. 저는요 텔레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 띡띡띡 이것도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오로지 정상적인 이델리온 방송만 하고 있고요. 유 땡땡 고기에서 무료 방송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절대 운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 안녕하세요 정필승입니다 이런 거 전부 아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십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가 벌써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뒤돌아서 보면 금요일, 뒤돌아서 보면 금요일이 되었네요. 그죠? 오늘 제가 이데일리로 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통 체증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운 날, 막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그잖아요. 6월밖에 안 됐는데 막 더워 죽겠습니다. 그죠? 더워 죽겠어요. 7월, 8월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 더운 날씨에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시원한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이거 정말 갑자기 이스라엘이 레바논, 뭐 헤즈볼라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또 갑자기 때려가지고 그죠? 4명의 또 피해가 4분이 또 막 돌아가시고 아무튼 이런 4명의 인명 피해가 아무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 받고 있다. 이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저기 뭡니까? 벤슨 부통령이 또 스위스 안 가고 그죠? 일단 연기 이게 돼가지고 갑자기 장중에 쫙 늘어버리죠. 오늘 SK 하이닉스 막 7%까지 가고 삼성전자 막 3%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그 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SK 뭐 전반적인 또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의 어떤 리밸런싱과 어떤 지분 이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차익 매도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많이 밀렸어요. 어찌됐든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말아 올려주긴 했지만 오늘 시장 오후장에 굉장한 변동성을 가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뭐 시장 변동성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서명은 했는데 확정 정도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필승 정필승 코리아 땅땅 정필승 코리아 땅땅. 그런데 오늘은 멕시코한테 졌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네, 이거 너무 잘했는데 실수로 실책으로 한 골을 주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남아공을 이겨가지고 32강 또 꼭 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금리, FOMC의 금리에 대한 발표였다라는 건데요. 캐비넛이 연준 신임 의장의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방향성,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파월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찌됐든 연준 의장이 첫 취임하고 첫 번째 통화 정책, 요 금리에 대한 발표할 때는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움직여주는, 즉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께서요. 지금은 빅스텝 상황이 아니다. 빅스텝은 뭡니까? 0.5bp를 5bp를 갑자기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올려버린다. 빅스텝 바로 0.5bp를 올려버리겠다. 이러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은 일단 아니다. 왜? 일단 종전 서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가고요. 실질적으로 CPI든 PPI든 그게 유가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정을 좀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케빈 워시 체제 첫 FOMC에서 금리 또 동결했다. 연내 인하에서 인상 전환. 원래 인하는 없다고 제가 계속 말했죠.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매번 패드워치 이 연준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계속 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게 그냥 동결이야, 동결. 제일 좋은 게 동결이었고, 야, 인상 지조까지도 좀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유럽도, 일본 BOJ도 전부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 미국의 FOMC도 연준도 결국에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으로 갔던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올 들어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위원 18명 중 사실 19명이에요. 19명입니다. 케빈 워시 포함해서 19명이에요. 근데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찍지를 않았어요. 18명만 찍었습니다. 18명만 찍고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찍지를 않았어요.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중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하지 않겠다. 이건데 사실 그게 더 불확실하죠. 그죠? 무슨 꿍꿍인지를 모르니까요. 그죠? 자, 어찌됐든 절반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다. 여기 18명 중에 9명이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였고요. 여기에서 6명이 1회 금리 인상, 그리고 3명이 뭡니까? 2회 금리 인상이었어요. 어찌됐든 9대 9였어요. 9대 9. 9대 9였는데 동결 또는 인하가 9명. 여기 9명은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케빈 워시는 점도표 안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기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앉혀놨는데 저번에 파월 전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마지막 막 검찰 막 주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요렇다라는 거예요. 요렇다라는 거고. 인상 전망은 영명서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9명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최소 금리 인상. 9명이 18명 가운데 9명이 최소 1회. 여기 9명 중에 3명이 뭡니까? 금리 2회 인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데요. 원래 이게 패드워치, 원래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딱 보기 좋게끔 제가 딱 만들어서 왔어요. 이 노란색이 현재 금리. 자, 그러면 여기 요 색깔은 뭡니까? 이건 이제 금리 인하. 이해되시죠? 금리 동결입니다. 죄송해요. 동결. 여기가 뭡니까? 인상. 여기부터 인상이에요. 0.2bp, 0.25bp 인상. 여기 파란색이 뭡니까? 파란색이 인하예요. 자, 보면 처음에 금리 동결, 그죠? 7월에는 금리 동결 또 할 것이다. 금리 동결할 건데 금리 인상도 올라갔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9월에는 어때요? 금리 인상이 많아졌더라. 또 10월 어때요? 금리 인상 0.25bp, 0.5bp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줄어들죠. 그러면서 내년 이후부터 점점 다시 인하의 가능성도 늘어나고 동결의 가능성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일단은 7월까지는요 동결이에요. 동결. 7월까지는 동결이에요. 이게 우세예요. 7월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인상입니다. 이 인상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게 한 번 아니면 2회 인상, 2회 인상. 자, 그다음에 여기
내년 6월 이후는 뭐냐? 동결 아니면 인하입니다. 인하의 기조도 나와요. 왜 그러냐? 왜? 여러분, 금리가 정말 중요한데 유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그다음에 뭐 PCE, 그죠?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뭐 코어 CPI, 코어 PPI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후행이에요. 후행. 나중에.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유가가 이제 슬 올라갔고, 그죠? 그 부담이 점점 이제 나타나다가 지금 어때요? 종전 서명 나왔고, 그죠? 이제 원래는 스위스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연기돼가지고, 그죠? 아무튼 유가가 지금 내려갔죠. 70달러대로. 그게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또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가가 내려간 거에 대한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다시 되돌려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지금 없다. 올해는 없다. 올해는 인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왜 제가 금리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이 되면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죠. 그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도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게 곧 대형주고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게 바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바로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잘 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코스닥이 밀리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형성으로 갔잖아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밀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별 장세, 그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러한 종목들로 금리 인상이 되면 수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대형주 실적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반도체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시면요. 코스피의 이익은,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골드만삭스에 있는 요 지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익은 강하고요. 밸류에이션은 더 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EPS와 선행 퍼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했더니 뭡니까? 했더니 여기 빨간색이 코스닥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코스피예요. 뭐예요? 이익은 EPS가 코스피가 훨씬 좋아요. 그죠? 코스피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여기 하늘색이 코스닥입니다. 즉 뭐냐?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계속적으로 EPS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는데 퍼는 낮다라는 거예요. 선행퍼가. 퍼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니라는 거죠. 그죠? 퍼가. 그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EPS가 뭐 거의 그대로인데 뭡니까? 퍼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장이 뭐 장중에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아마 오늘도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오늘도 코스피가 센 장세였어요. 물론 오늘 막판에도 뭐 결국엔 말아 올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은 뭡니까? 하락. 코스피는 상승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밀리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코스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삼성전기 보십시오. SK스퀘어 보세요. SK 보시고요. 보세요. 다 그냥 가잖아요. 계속 그런 종목도 우상향하죠.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거의 한 22.5% 정도 들고 있죠. 예, 그죠? 삼성물산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하는 겁니다. 왜? 실적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뭡니까? 매파적인 금리 동결 얘기 나왔을 때도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반도체를 외치는 게 일단 우리나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도체예요. 반도체입니다. 일단은 실적 나오는 게 반도체밖에 없어요. 거의. 아니 물론
전력설비 전선도 실적이 나오고 조선도 실적이 나오지만 일단은 주가에 가장 탄력성이 좋은 주도주는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거기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자, 메모리 3사가 있습니다. 이거 SK증권에서 제가 리서치해서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얘가 마이크론이고요.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이게 선행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 얼마예요? 훨씬 뭐예요? 많이 벌죠. 많이 벌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그런데 웃긴 게 여기 밸류에이션은 여기가 마이크론이고 이 밑에가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돈은 버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뭡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이크론이 거의 10배란 말이에요. 10배. 마이크론 10배란 말.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가가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높다 그러죠. 우리가 삼성, SK하이닉스 60만 원 갔을 때도 높다 그랬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계속 실적이 나오니까 생각이 바뀌죠, 당연히. 시장을 바라보면. 100만 원 넘었을 때 황제주 갔을 때도 뭡니까? 높다. 150만 원 높다. 200만 원 높다. 280 찍었잖아요. 그죠? 예,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계속 높다 높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가잖아요. 왜? 실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금리가 인상이 되면 결국에 실적주들 중에서 실적주 대형주로 움직입니다. 왜? 변동성이 덜하잖아요.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덜하죠. 안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뭡니까? 안전자산으로 넣고 싶어 하듯이 주식에서도요. 실적주인 대형주에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니까 금리 인상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와 사는 남자가 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조정 나오면 일단은 매수. 조정 나오면 매수. 어디서부터요? 그건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반전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아래에 보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에 다양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 좀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보안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를 안 했어요. 네,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이데일리온에서는 저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뭐냐? 듀오백이에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듀오백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듀오백 뉴스가 막 나옵니다. 뉴스가 막 나와요. 자, 북미 네오콘 2016서 교육용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가구 의자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구 라인업 첫 공개 돼 있죠. 자, 그래서 듀오백 일본 오가텍 도쿄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듀오백
신제품 브라보 엣지 와디즈 공개 뭐 계속 듀오백 뉴스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 아닌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따 잘 걸렸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듀오백 6월 10일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 시가총액 규정 주목.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소리죠. 그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듀오백은요. 2026년 6월 10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관한 안내를 했다. 시가총액이 150억 원 미달 요거를 공시했다라는 겁니다. 공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요. 듀오백의 시가총액이 6월 10일 이때 현재 150억 원 미만 상태가 연속해서 25거래일 동안 지속이 됐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1050포인트. 코스닥 1050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저항이라 그랬어요, 제가. 코스닥. 이거는 1050포인트를 뚫어서 여기에 안착이 돼야 그때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더 상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항을 뚫어내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가 사실 코스닥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못 뚫어내고 계단식으로 지금 빠져버렸어요. 코스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실적 좋고 좋은 종목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도 좋은 거 많아요. 로봇 관련된 종목도 실적 나오는 종목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이러한 종목들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코스피 9,000포인트 돌파하고 다시 좀 밀렸는데, 그죠? 그죠? 코스닥은 1,200포인트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닥에 대한 현재의 신뢰성의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왜? 이런 종목들 빨리 안 쳐내잖아요. 이상한 종목들 득실득실 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발 좀 정상적인 종목들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종목들이 계속 나옵니까? 예? 삼천당 제약 120만 원에서 20몇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한 주당 100만 원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말이 안 돼요. 주가가 아무리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당 100만 원이 떨어진다? 말 좀 저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2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150억이 안 돼요. 연속 동안. 연속으로 이랬다. 그죠? 예. 그래서 6월 11일부터 추가로 5거래일 동안 지속이 될 경우 회사는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 150억 미만이 어떻게 상장이 계속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차트를 봤어요. 월봉입니다. 차트가요. 요렇게 쫙 올려놓고 짜작짝짝 하고 어떻게 돼요? 빼버렸어요. 앞에 이만큼의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까? 이거는요. 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빼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 이 앞에서 얘기합니까?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예, 야, 너 뭐 청첩장 드립니다. 자, 초대장 드릴게요. 듀오백 오십시오. 다 물려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물량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러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이거 일봉입니다. 자, 이거 일봉이에요. 쫙쫙쫙쫙. 얼마? 750원대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자료이기 때문에 더 빠졌겠죠, 그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동전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동전주를 가지고 지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동전주를 가지고 막 아침에 단타를 이 말이 안 돼요. 주식이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식은요, 여러분, 그거예요. 모 아님 도예요. 모 아님 도라고요. 50대 50의 게임입니다. 동점 없어요. 모 아님 도예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죠? 아니 무조건 져요. 그죠? 모 아님 도예요. 그러면 모 아님 도 확률이 50대 50 게임이면 실적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주를. 아니 실적도 안 나는 동전주를 가지고 도대체 이걸 제시하는 사람들은 뭐며 이거를 아침에 단타하자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동전주 손 대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자, 봤습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에요. 환기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는 건 뭐 환기를 좀 시켜야 되겠죠. 그죠? 너 나가라. 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관리 종목 지정 뭐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우리 흔히 관짝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84. 자, 보세요. 5년 연속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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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예요? 여기에 왜 돈을 넣습니까? 여기에. 예? 여러분, 왜 돈을 넣어요? 왜? 도대체 왜? 주당 순이익이 돈을 못 벌잖아요. 한 주에 계속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투자하시겠어요? 한 주당 마이너스 300원씩 되는데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700원인데 마이너스 300원이면 말이 됩니까, 이게? 주가가? 착잡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분율은 좋아요. 이거면 상관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펀더멘탈이 깨졌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전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대로 자기 돈 넣어가지고 하면 하겠어요? 자기 뭡니까? 가족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하루에 30% 가고 뭐 상한가 가고 하루에 20% 가고 이거에 중독되지 말란 말입니다. 중독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빠지기도 돼 있어요.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합니다. 정필승이 뭡니까? 기준봉 매매가 뭐예요, 사실은? 급등 주죠. 그걸 안전하게 따라잡는 거를 정필승의 기준봉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뭡니까? 700원짜리 이런 종목을 괜히 들어갔다가 처음에 30% 주니까 우와 하고 내 돈 몰빵 이러면서 막 몰빵을 막 때려. 이렇게 막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몰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예, 집중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700원이지 않습니까? 700원.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올려놨다가 빼버리는데 이럴 때 다 나갔단 말이에요. 얘네들 지금 흔적이잖아, 이게. 이게 흔적이잖아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문 닫고. 예,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한테 물량 던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하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다? 사상 누각이다. 실적이 안 좋다. 빵 차면 뭡니까? 무너진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 하셔야죠. 이런 거. 정필승이 마켓 위너에서 SK 하이닉스를 편입을 했었습니다. 네. 목표가 245만 원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거 익절 처리를 했습니다. 익절 처리를 해서 수익률이 35% 달성인데 289만 1,000원까지 갔죠. 제가 이날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많이 조정을 주면 21선이다라고 했고요. 앞전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11선을 따라 움직인다. 21선에 주는 거는 뭐다? 어렵다. 우리한테 살 기회를 잘 안 준다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전 닉스와 사는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코칩. 이런 거 하시란 말이에요. MLCC. 초소형 슈퍼 카패시터. 이거에 대해서 코칩이 시세가 많이 나왔었어요. MLCC라는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이게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그죠? 예.
테마가 돼서 수급이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실적 다시 뭡니까? 턴어라운드 되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해서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모멘텀도 있고 삼성전기와 30년 우정이고 그럼 좋잖아요. 자, 그래서 코칩을 말씀을 드렸어요. 2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됐어요? 이날 매수가 돼가지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갔어요. 이게 얼마? 21.34%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어요. 예, 목표가 뚫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 뭡니까? EPC 그룹 아닙니까? 풍력과 태양광 이 에너지에 대해서 EPC 설계, 조달, 시공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까지, 보수까지 다 합니다. 유지 보수까지. 신재생 에너지 괜찮아요. 왜? 우리나라 정부의 첫 번째 기조가 신재생 에너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풍력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그래 너네 해라 이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했단 말이에요. 2만 원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실적 우상향하는 종목이고요. 이때 보고 요날 매수가 된 거예요. 이 종가로 매수가 돼서요. 그대로 들어올려서 익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9.64%. 이게 뭡니까? 이게 기준봉 매매잖아요. 이게 기준봉 매매예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생겼으면 거기 종가부터 중심가, 시가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저가를 손절가로 두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바텍. 이거는요. 사실은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제가 그 증시 급락 나올 때 그 손절가 이탈을 해가지고 그냥 정리가 됐는데 아무튼 이거예요. 예, 아바텍. 이것도 MLCC 아닙니까? MLCC. 하나의 수급이 형성됐다. 얼마 전에 MLCC 어제죠? 어제 엄청난 시세를 뿜어줬어요. 그잖아요. 무라타 계속 신고가. 일본의 무라타 신고가. 삼성전기 신고가. 그죠? 오늘 또 신고가. 그죠? 예, 그러니까요. 얼마? 17,800원.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제가 이날 매수가 됐는데 14,450원이 손절가 이탈을 해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뭡니까? 뚫어버렸어요. 17,800원을. 실적 나와요. 실적도 나와요. 강한 수급이 형성돼 있어요. 강한 테마죠. MLCC. 빨리빨리 끝날 거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왜?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눌림목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찌됐든 시장 급락이 나와서 뺐는데 다시 들어 올려주는 모습. 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후반전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N밴드, 제 N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는 또 텔레그램 절대 운영하지 않으니까 뭐 제가 뭐 연락이 왔다, 뭐 전화가 왔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연장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보안관, 시장 대응은 뭐다? 분할 매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변동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요, 코스피가 9,000원을 뚫고, 물론 코스닥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결국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 분할 매수가 답이에요. 분할 매수가.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주도 주 안에서요.
그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답이고요. 정배열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밴드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볼 테니까 이거 뭐 오늘 뭐 다 못하도 다음 주에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시고요.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를 좀 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정필승 분할 매수법 공개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봉 중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다. 즉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기준봉입니다. 즉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해야 돼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돼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은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물론 시가총액 대비해서죠. 폭발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보통 8% 이상을 잡아요. 8% 이상을 저는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과거에 상한가, 하한가가 15% 내외였어요. 그죠? 15%였어요. 지금은 30%지만. 그러면 15의 절반은요? 7.5죠. 그러니까 저는 8부터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기준봉 발생했는데 추세가 전환이 됐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린다라는 것은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정배열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되겠죠. 그럼 이 정배열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기준봉 매매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첫 번째 종가입니다. 왜? 기준봉은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종가에서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즉 돌파. 이 종가를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기준봉이 발생하면 종가에서부터 저는 매수를 합니다. 다만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1대 2대 4, 삼각 1, 2, 4 기억하세요. 1, 2, 4. 그래서 종가, 중심가, 시가로 1대 2대 4. 그리고 나서 여기 저가를 손절로 잡고요. 손절로 잡고 여기를 이탈하면 과감하게 기준봉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봉이 기준봉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매물대,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도 있어요. 매집봉이. 당연히 매집봉이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고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배열의 추세에서 눌림목 공략을 분할 매수한다. 즉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11선, 21선, 41선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11선, 21선, 41선을 삼각으로 매매한다라는 거. 피라미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본이에요. 교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십시오. 자, 정필승의 완전한 매매 시스템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절만 완벽하게 해준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크게 돈 잃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알고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MLCC다 그러면 그 MLCC의 뭐 후속준지, 대장준지,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시고 정배열을 보시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준지, 3등준지 이런 거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확 땡겼다. 수급이 확 들어왔다. 그 종목이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주도주에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 그래서 기준봉 플러스 1대 2대 4대 분할 매수, 수익률 목표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여기 아래 적혀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력이 개입한 진짜 기준봉만 사냥을 한다. 그리고 11선, 21선, 41선 터치 이거는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4 비중으로 평단가 31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게 31선이죠. 51선.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자, 테마주 10% 수익 구간. 그다음에 대형주는 30% 이상의 수익률 목표를 둔다. 그래서 제가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뒀던 수익률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익절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61선일 절대 방어. 61선을 깨면은 손절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해보자.
그래서 보통은 코스닥에서는 61선까지 미는 경우가 많고 코스피는 깊은 조정이라고 하면 41선까지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4단계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 진입 신호를 확인한다. 이게 기준봉이고 주도 섹터고 거래량이 동반이 됐느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추세가 전환이 됐느냐의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합니다. 11선, 21선, 41선 정배열에서. 그다음에 평단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시스템은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배열에서 이렇게 눌림목에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평단가 만들어 놓죠. 그다음에 4단계 수익률, 목표 청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과감하게 익절 처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진입 조건, 거래대금 500억 이상, 뭐 8% 이상 장대 양봉, 그래서 거래량 300% 이상 폭발, 주도 섹터 확인, 분할 매수 100, 200, 400 이렇게 1대 2대 4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보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금을 무조건 30%는 보유해야 됩니다. 이 30%라는 거는 종목 하나에 30%는 보유해야 된대요. 자, 그다음 테마 주면 10%. 그래서 5% 달성했을 때 30% 청산하고요. 전체 물량 중에. 그다음에 10% 달성하면 전체 전량 익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 가면 20% 익절하고 그다음에 20% 가면 30% 익절하고 30% 이상 가면 50% 익절한다. 뭐 더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저는 시장이 완벽하게 뭐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저는 그러한 매매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면 다시 사서 다시 가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61선 이탈하면 손절.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11선에 100, 21선에 200, 41선에 400 하면 여기 대략 평단이 여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빠졌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뭡니까? 수익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수익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요게 중요해요. 뭐냐? 피라미드형 투자 전략인데 우리가 제가 1대 2대 4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쌀수록 크게 가져간다. 즉 밑으로 빠질 때 크게 가져간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계획 없이 조금씩 떨어지면 그냥 계속 삽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내가 구간을 정해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 중심가냐, 저가냐, 시가냐, 아니면 뭐 21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리면 그때 사고 이런 식으로. 완전 기계. 나는 AI, 나는 로봇, 난 피지컬 AI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올라갈 때도 분할 매수하는 게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 주는 이 구간에서 나는 4를 넣었어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좋아. 흐름 좋아요. 추세가 완전 전환되면서 간다. 그다음에 2를 넣어요. 1을 넣어요.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작게 들어가는데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 올라갈 때 전부 분할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라미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떨어질 때만 할 줄 알잖아요. 올라갈 때도 비중 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쫙 빠졌다가 반등 주는 이 구간이 뭐다? 자, 주가가 처음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샀어.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어. 반등 주죠. 그때 나머지 또 들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분할 매도 30%, 5% 가면 테마주일 경우에, 대형주일 경우에는 이렇게. 청산도 분할 매도로. 왜? 근데 전량 익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그래서 진입 전 필독 요거 종합 체크리스트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짜왔습니다. 자, 보시죠. 포착이 됐죠. 주도 섹터냐, 반도체냐, 뭐 전력이냐, 전력 설비냐, 뭐 원전이냐, 조선이냐, 뭐 그런 거예요. 뭐 그죠? 거기에서 또 테마 있겠죠. MLCC냐, 뭐냐, 광통신이냐,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데 무조건 분할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시가, 그러니까 기준봉의 3분할 매수는 시가, 중심가, 종가로 진입을 잡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배열일 때는 정배열에서 주도주가 막 가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막 SK 하이닉스 뭐 그런 거 가잖아요. 대덕전자 이런 것들.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눌림 줄 때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1선, 21선, 41선까지 열어준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똑같아요. 똑같고 관리는 무조건 뭐다? 현금을 한 종목당 3을 즉 30%는 남겨놔야 돼요. 한 종목당.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 종목에 1,000만 원 넣을 거면 300만 원을 일단 빼놓고 거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을 넣는다. 올라갈 때는 처음에 반등 주면 400 넣고 200 넣고 따라간다. 이해되시죠? 축소시키면서.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세 추종입니다. 정배열이에요. 삼성전기예요.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자료가 좀 빠른 거라서 잘 보세요. 이 종목은요. 특히 이러한 주도, 대장주들은요. 11선 눌리면 보통 11선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다른 11선이에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랑은 달라요. 11선이.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요 11선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5일선을 타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조종이라는 거는 이런 대장주들은 보통 11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훅 빠지면은 21선, 훅 빠지면 41선. 코스피는요. 보통 41선이면 진짜 깊은 조정이에요. 깊은 조정이에요. 코스닥은 61선까지 뺍니다. 여기까지 빼버려요. 코스닥은. 그런데 보통 코스피는 여기까지 잘 안 빼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1선에서 한 번, 21선에서 한 번, 3번. 그러면 내가 11선에서 샀어요? 가져. 뭐 팔아도 돼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물량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뭐 차트가 지나간 차트인데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했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든 다 이렇게 잡았어요. 코칩도 41선에서 지지받길래 코칩 들어간 거였어요. 수익 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어찌됐든 대명 에너지요? 기준봉이잖아요. 기준봉 매매에서 수익 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 자, 그죠? 자, 그다음에 사막 컨덴서입니다. 사막 컨덴서. 어제 상한가를 찍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얘도 보시면 기준봉이 발생되고 나서 정배열로 돌아섰잖아요. 정배열로 돌아섰는데 보시면 조정이 나올 때는요. 보통 11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1선이죠? 여기 나와 있죠? 11선, 21선. 그 다음에 여기 남색이 41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 거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추세 추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구간을 많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배열에서 이런 구간 많이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볼게요. 한캠이에요, 한캠. 이것도 보시면은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요. 갔어요. 그죠? 그리고 정배열로 돌아섰어요. 그죠? 돌아섰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11선에서 한번 주죠. 21선에서도 한번 줬습니다. 그게 갔고요. 다시 뭐 여기서 팔아도 돼요. 보통 저는 팝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밀었죠. 다시 11선에서 잡고 21선에서 연달아서 잡았어요. 분할 매수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많은 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볼게요.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한솔 테크닉스. 기준봉이 발생했죠. 그럼 뭐예요? 추세가 정배열로 돌아선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추세 전환이다. 추세 전환했잖아요. 11선 탔죠. 갔죠. 11선 갔다. 11선 갔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정을 많이 주면은 요렇게 41선까지 민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11선에서 일단 비중 1, 21선에서 2, 41선에서 4 이렇게 하면 평단이 31선입니다. 요게 슈팅이 나온 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요걸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이 발생했잖아요. 정배열로 돌아섰죠. 자, 11선에서 한번 왔어요. 위로 올라가는 건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그냥 눌림목에 기다리세요. 11선 샀습니다. 급등. 그리고 나서 추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와요. 쉽게 안 준다니까요, 우리한테. 매수 타점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다? 정배열에서 매수해라. 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힘이 좋기 때문에 조정 주더라도 바로 탄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대응은요. 철저하게 계획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내일이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